언제나 표준 방송을 추구하는 자, 이제 페이지로는 20쪽, 21쪽입니다. 뜬금없이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소단어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가 포인트가 아니고 뭐 생성이 포인트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 아주 작은 단원으로 일단 생성은 집어치우고 먼저 뭐부터 좀 얘기하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를 좀 얘기하자 이건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모의고사 같은 데서요, 이거 물어보는 재미로 살아가는 출제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죠. 과학이란, 제가 생각하는 과학은 어떤 지식을 내 머릿속에 그냥 무작정 우겨 넣는 게 아니라 살면서 이런 논리가 있고 그런 과정을 조금 효율적으로 좀 가져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방법적인 측면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책에 보시면 결론이 이겁니다. 원소죠, 원소. 주의해라, 원소죠. 뭐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 물질이라고 물을 때 하고는 다릅니다. 물질은 원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질 수도 있죠. 됐어요? 이해됐나?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퍼센트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첫 번째, 우주 전체로 보면은 누가 제일 많습니까? 책에 그래프 보니까 누가 제일 많나요? 네, 수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헬륨이고요. 나머지는 찌끄레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지구 전체죠. 지구 전체. 네.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누가 제일 많나요? 철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산소죠. 그 다음에요. 교소. 한 3개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 여기서 그 옆에 사람이라고 돼 있나요? 그건 잠깐 뛰어넘고, 알았어? 뛰어넘고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 정도까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지구는 몇 개의 권으로 나뉘어집니까? 지구. 일단 고체 부분인 지권, 기체 부분인 기권, 대기권, 물, 수권,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체, 생물권. 요게 실제로 이제 지구 환경을 구성하는 실질적 요소고, 그 다음에 지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구 바깥에 있는 요소들하고도 약간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호작용 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통틀어서 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를 얘기할 때는 외권은 제외돼요. 됐니? 됐어? 그러면 지수, 기, 생 4개 중에 질량이 제일 많은 건 누굴까? 직권이에요. 본체. 알겠어? 그래서 본체에서 나머지 다 두드려 합쳐도 본체의 전체 비율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예요. 됐니? 도리어 이 비율에 도움을 주는 편이지 넘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런데 직권에서, 뭐에서? 직권도 다시 구조가 좀 층층이 좀 이렇게 나뉩니다. 기권도 층층이 나뉘고요. 모든 지구 시스템은 좀 층층이 나눌 수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지구 내부가 단일 성분으로, 단일 물질로 이렇게 혼합된 상태로 그냥 쭉 있는 게 아니고 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죠? 맞아요? 그 중에 제일 껍데기를 뭐라고 합니까? 지각이라고 하죠. 맞아요? 자,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그 중에서 어디에서? 직권에서 먼저
지각에서 가장 많은 거는 뭘까요? 원소가. 이건 중학교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복습이에요. 예. 누가 제일 많다?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누구? 교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요순입니다. 됐니? 요거만 하나 두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르시기는 한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지? 멘틀이 있는데 멘틀 역시 가다가 여기에서 철이 툭 튀어나옵니다. 됐어요? 여기서 질문.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수능에서. 알겠어요? 됐어요? 지구 전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 직권 전체라고 봐도 된다고 했어요. 됐나? 질문은 이거야. 직권은 지각, 멘틀 뭐로 구성되죠? 외핵, 내핵은 어쨌든 성분상으로 보면 같은 핵입니다. 상태가 다를 뿐. 외핵이 그냥 액체이고 내핵이 고체라는 사실만 다를 뿐 같은 종류입니다. 됐니? 비유하자면 외핵은 물이고 내핵은 얼음이다 이런 거야. 됐어요? 그러면 수능에서 예전 수능에서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료가 주어져 있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니? 핵에서 어쨌든 간에 제일 많은 거는 뭘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추론되나? 추정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근데 실제로 중학교 때 핵 속에 누가 제일 많다고? 그렇죠. 핵 속에 제일 많은 게 누구고? 철이고, 그 다음에 뭐 니켈이고, 뭐 이런 거 들었을 거예요. 얘들이 대부분이에요. 됐어요? 됐어? 그럼 수능에서 물었던 거는 이거야. 얘를 외워서 치라는 얘기야? 외워버리시면 저도 좋고. 네. 자료를 준 게 이거라니까. 요거 뭐지? 이런 물어본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전체 다 합쳤을 때 제일 많은 게 누군데? 철인데 지각하고 멘틀 껍데기 부분만 살펴보니까 누가 제일 많더라? 철은 없고 산소하고 교소가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당연히 핵에는 뭐가 있을까? 철이 많겠네. 됐나? 여담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중에 가서 써일 수도 있으니까 말로만 잠깐 하나 뭐 설명할게요. 됐나? 잘 들어라. 지각의 구성 원소는 뭐는? 지각의 구성 원소는 직접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추론한 겁니까? 이거는 직접 채취한 거예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덩어리가 지각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멘틀은 직접 채취했을까? 간접적으로 알았을까? 간접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왜? 도달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지각에 멘틀 성분이 나가서 장작불을 쏩니다. 지진파를 이용해서는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만 알지 어떤 성분이 나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피부 조직은 직접 뜯어서 볼 수 있지. 관찰도 가능하지. 속은 모르잖아. 근데 간혹 이런 경우 있지. 먹었던 걸 토하면은 이 새끼가 뭐 처먹은지 알 수 있고, 들어가기 전의 상황과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뭔가 묻었을 때 뭔가 다르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물질이 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에 산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 토하니까 산성 물질이 섞여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됐나? 됐어? 지구도 토하죠. 뭐? 그렇죠. 예, 화산 분출물의 일부는 멘틀로부터 솟아오릅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진파를 이용해서 화산이 시작된 지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뚝 해보니까 그게 멘틀이야. 터져 나왔어. 나오고 난 다음에 암석을 지각에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 비율을 추정한 거야. 됐니? 됐습니까? 그러면 핵은 철이 제일 많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직접 갈 수도 없지.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알았어? 핵에서 제일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구 전체에서 얘가 제일 많은 건 여기서 제일 많기 때문이거든. 어떻게 알았을까? 액체로 되어 있는데 철이 액체로 만들어져. 일단 요거는 조금 나중에 물리를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쉬운 답으로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됐어요? 이거예요. 지구의 질량 잴 수 있나? 잴 수 있어요. 어떻게 잴까요? 너가 지금 안병헌 쌤하고 배우고 있는 중력과 만유인력을 이용해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뺑 돌지 원운동하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지구의 질량을 잽니다. 됐니? 두 번째, 지구의 부피 잴 수 있나? 뭐만 재면 부피를 잴 수 있나? 구라는 가정하에서 반지름 재면 되죠. 반지름은 이미 기원전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놈이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지방을 낙타를 타고 시간 몇 년 동안을 왔다 갔다 요즘하면서 같은 호에 대한 사이각은 그죠? 길이를 호의 길이를 알고 각도를 알면 전체 그 원주에 대한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비례식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해냈어요. 그래서 그게 현재 값하고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오차가 되게 크겠지만 그때 당시에 고항값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지구 반지름은 6,400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때 쟀는 게 제가 알기로 한 6,1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뭐 관측 기구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진짜로 큰일한 거는 이거예요. 길이 단위를 처음으로 지정했어요. 미터, 킬로미터 이런 게 없었는 거야. 얘는 그 길이를 어떻게 숫자 값으로 바꿨냐면 당시에 이렇게 원형 경기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지금 한참 막 무대 공연하는 거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하루 종일 얘가 몇 바퀴 도는가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루 동안 가는 거를 몇 바퀴 도는 걸로 몇 스타디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는 복수형이잖아. 단수형 데이터이잖아. 스타디움이 뭐 단수형이고 스타디아 복수형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해 떠 있는 동안 낙타가 10바퀴 돌았다. 됐어요? 이거를 1스타디아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됐니? 그래서 하루 종일 쭉 간 거리가 뭐다? 1스타디아. 됐어요? 대단한 놈이죠. 그래서 며칠 동안 갔는지 해가지고 뭐 시에나하고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가 뭐 몇 스타디아고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계산해 가지고 사이각을 구하면 반지름을 구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미친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엄청나게 부자였거나 그죠? 아니면 또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먹고 살 일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 들지만 사실은 그 시절에는 딱히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되게 극소수에 해당하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 지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낙타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낙타 되게 그때 당시에는 중요한 생산수단의 하나였으니까 경제적인 자본수단이니까 뭐 여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부피 구할 수 있나 없나? 구하죠. 그럼 부피분의 질량을 구할 수 있네. 그게 뭔데? 밀도죠. 물질은 종류마다 밀도가 고유값을 가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밀도를 구해봤더니 너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거 세 개 중에 제일 먼저 알아낸 거는 뭐겠노? 이거겠죠? 그 다음에 멘틀이 부피가 제일 크긴 크지. 그러면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는 핵도 뭐가 제일 많을 거라 생각했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산소하고 규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규산염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살짝 들었어요. 광물 암석할 때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땅덩어리는 여기 주소도 규산염, 저기 주소도 규산염, 웬만하면 다 규산염이다 이거야. 됐어? 그럼 이래 된다. 규산염인 광물, 규산염인 물질로 지구가 가득 차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구 밀도는 대략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한 3 정도 나와야 돼요. 얼마? 3 정도 나와야 돼요. 됐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먼저 뭘 구하고? 질량 구하고 그 다음에 부피 구해서 부피분의 질량을 때렸더니 값이 얼마가 나와줘야 되는데 3이 나와줘야 되는데 임마 5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고? 내가 알고 있는 값은 이게 모두 동일하다고 치면 이건 모르는 값이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거의 연장되어 있다고 동일하고 연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3인데 5가 나왔다는 얘기는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뭐 기하 평균이고 뭐 조합 평균이고 다 때려치우고 오로지 그냥 산술 평균으로만 됐어. 이거를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포함된 상태에서 전체 값이 5가 나왔다는 얘기는 최소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새끼는 밀도가 얼마 이상이 되노? 5를 초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 더하기 뭐 나누기 2 때렸더니 5가 나와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최소한 얼마? 6, 7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런 정도의 밀도를 가지는 물질이 지구 내부의 온도와 압력을 가지는 그런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놈이 누군지 찾아보니까 누구더라? 철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확인해 봤더니 중력 지수라든가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철이다 이거야. 중요한 건 정작 직접 가본 놈은 있죠. 없죠.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국어 시간에 배우는 비유법하고 비슷한 방식도 써요. 뭐냐면 이거예요. 태양계 속에서 삥 둘러다니는 놈들은 우리가 뒷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태양이 만들어질 때 태양계 주변에 돌고 있는 태양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들은 모두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뭐라고? 그래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크게 두 가지 성분이 나뉘어져서 각각의 행성을 4개씩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런 얘기야. 최소한 수금, 지, 화는 전부 성분이 어떻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돌고 있는 돌덩어리들도 어떨까? 비슷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돌덩어리들이 가끔 지구에 오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지? 그래서 운석 연구가 졸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석을 받아봤더니 하나같이 운석의 겉면은 뭐는? 겉면은 전부 이거야. 산소하고 규소, 규산염이야. 아니면 통째로 산소하고 규소야. 알았어? 근데 간혹 좀 덩어리 큰 놈이 와요. 갈랐더니 중심에 뭐가 몰려있더라? 야, 철이 꽉 몰려있는 거예요. 오는 족족. 알겠어? 그러면 다 같이 태양계에서 만들어진 놈인데 겉은 돌덩어리로 돼 있는 게 지구하고 동일한 성분이면 속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동일한 과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겠냐? 그런 여러 가지의 간접적인 증거들을 모아서 핵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철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참고로 여담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요거는 나중에 한번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체를 대표해서 누구? 요거는 이제 거기 빈칸에 쓰면 되겠죠? 사람 돼 있죠? 그죠?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은 누가 제일 많노? 지금 생명과학 시간 배웠죠? 물. 그 다음에요? 단백질이에요. 됐어요? 그 두 가지만 알면 돼. 거의 대부분 다 나와서 알았어. 그게 거의 다 합치면 거의 막 대부분이야. 알았어? 그럼 한번 물어볼게.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 산소죠. 근데 몇 대 몇으로 있노? 그러면 물이 100개 있으면 수소는 200개 있고 산소가 100개 있다 이 말이지. 맞아? 그 다음에 단백질은 대부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집니다. 됐니? 뭐라고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집니다. 됐어요? 그럼 보통은 탄소 개수가 1개면 수소 개수는 최소한 2배 이상이고요. 산소는 탄소하고 비슷한 비율로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따라서 제일 많은 원소는 누굴까요? 어떤 느낌상으로는 일감으로는 누구인 것 같아요? 수소죠? 맞아요? 근데 잘 들어요. 제일 많은 거는 산소입니다. 뭐라고요? 왜 산소일까요? 산소는 물에도 포함되어 있지. 가장 많은 물질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어디에도?
단백질 안에도 있고요. 탄수화물 안에도 있고요. 지질에도 있어요. 됐어? 수소도 같이 기 들어가기는 해. 알았어?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여타 물질의 모든 곳에 누가 다 낑겨 들어가 있다. 산소가 산화물 형태로 다 낑겨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제일 많다? 원소는.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누가 많을까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만 수소하고 산소가 붙을 수 있느냐? 탄소입니다. 네. 탄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얘들 따라서 누가? 수소가 많은데 수소가 세 번째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물 때문입니다. 됐나요?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이 21쪽의 내용이고 아이고 힘들어라. 그럼 도대체 이 단원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라는 것은 22쪽부터인데 고맙다. 편집점이다. 네.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쉰다는 얘기는 아니야. 편하. 내가 여기서 이제 편집으로 끊어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22쪽부터 내용은 지금부터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 했죠? 지난 시간까지 기억나는 단어 빅뱅 일단 제일 큽니다. 맞아요? 빅뱅을 왜 배웠지? 왠지는 모르겠는데 우주의 역사를 좀 알고 싶어. 알았어? 그죠? 제가 미리 그 전체 흐름으로 그 얘기했죠. 우주 탄생부터 인류가 출현하기까지의 일단 역사를 한 번은 다루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원소 110여 종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까지 배운 빅뱅 그 초기 단계까지만 생각한다면 원자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알았는데 때려쳐주기도 원소는 뭐밖에 못 만든다?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1쪽을 뜬금없이 던진 이유는 현재 쭉 살펴보니까 그래 우주 전체는 얘가 많다고 치자.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다 살펴보면 이 새끼들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맞아요. 수소 헬륨 말고도 졸라 많네 이래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다음 무슨 질문을 하고 싶은 걸까?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새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거예요. 제가 볼 땐 21쪽은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22쪽에 보시면 제목이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네, 이제 요게 2번으로 바뀌고